자, 여러분,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후포에서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단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문학과 성찰이라는 단원이에요. 그렇죠? 문학이라는 장르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단원일 것 같은데, 우리는 1학기 때 여러분들 수요 시식회를 통해서 다양한 시를 살펴봤고, 그 다음에 또 수필을 통해서 또 여러 내용을 한번 봤어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고, 그 깨달음 속에서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런 부분을 고쳐봐야겠다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. 자, 이번 단원 여러분들 같이 볼 동해바다 후포에서는 신경림 시인께서 동해바다로 여행을 갔고, 그리고 그 후포라는 작은 포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지은 작품입니다. 자, 일단 우리 이제 시를 통해서 볼 건데, 여러분들 이 시를 접할 때 선생님이 1학기 때 또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작품에서 이 제목을 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. 자, 이 작품의 제목은 동해바다라고 했어요. 그렇죠? 동해바다라고 했으니 뭔가 바다와 관련된 내용이구나라고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시인은 신경림 시인인데, 지난 시간에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영상으로 짧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신경림 시인은 현재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요. 그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많이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하셨어요.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가 있는데, 여러분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용상의 어떤 탐구도 하지만 이 작품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하잖아요. 자, 이 시는 총 몇 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, 여러분? 네. 자, 2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맞습니다. 자, 1년과 2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각각 1년 6행씩 해서 총 12행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이 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무난합니다.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년 볼게요.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. 자, 친구는 여러분들 친하다, 친자가 들어가서 이미 굉장히 친한 존재인데, 이 친한 존재인 친구가 원수보다 미워지는 날이 많다라고 했어요. 왜 미웠을까?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친구가 미웠을까요? 자, 다음 행 볼까요?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,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. 자, 티끌만한 잘못, 티끌, 그것이 어떻게 돼요? 맷방석, 그 다음에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대요. 자,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? 크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. 티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,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고, 맷방석은 여러분들 밑에 보면 설명되어 있죠? 맷돌을 쓸 때 밑에 까는 지프로 만든 방석이라 나와 있어요. 여러분 혹시 맷돌 한번 떠올려 볼래요? 맷돌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, 이 맷돌은 돌 2개를 놓고 어처구니라고 하는 나무 손잡이를 돌려서 이렇게 곡물을 가는 우리 옛 조상들이 쓰던 현재 믹서기로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그 어처구니라는 게 그 손잡이라고 했는데, 이 맷돌을 돌리려고 할 때 어처구니가 없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됐는데, 이 티끌만한 것보다 더 큰 게 맷방석이 되겠죠. 티끌만한 더 큰 게 맷방석이 될 거고,
맥방성보다 더 큰 게 어때요? 뒤에 집에 있는 앞동산, 뒷동산, 이 바로 산이 되겠죠? 그러니까 점차 더 이렇게 크게 표현을 했어요. 그 티끌만한 사소했던 잘못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. 무엇이? 친구의 잘못이. 친구의 잘못이 사소한 건데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잘 살펴봐봐. 내가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별 문제 없을 때는 평상시에 친구의 잘못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, 어떤 날 내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날이 있어요. 그럴 때에는 그 사소했던 잘못도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친구에게 이렇게 정색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. 다음 행에 보면 나와 있네요.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어떻대요? 자, 여기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, 남에게는 엄격하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. 무엇처럼? 돌처럼. 돌은 어때요? 잘다라는 것은 작은 것을 이야기해요. 돌처럼 작고 굳어지나 보다. 여기서 돌은 결국 남에게는 엄격하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? 돌 같은 자라지고 굳어지는 어떤 그런 존재, 그렇게 지금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가 보여지는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. 이 돌이라는 것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그냥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이해했습니까? 그래서 1년의 대표적인 어떤 시어를 꼽자고 한다면 바로 이 돌이라는 것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2연으로 넘어가 볼게요. 그러다가 멀리 무엇을 바라봐요? 동해 바다를 바라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난 어때요? 생각을 해요. 넓다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?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마음이 여유롭고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? 그러면서 내가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없을까? 너그럽고 어때? 포용력이 있고 감싸 안는 마음, 그럴 수는 없을까? 무엇처럼? 바다처럼. 자, 여기 두 번째 연에서의 핵심적인 시어는 바로 이 동해바다가 될 것 같은데, 동해바다는 어때요? 굉장히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고, 남에게 너그럽고 포용력 있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존재가 되는, 내가 닮고 싶은 존재입니다. 스스로는 어때요? 억센 파도를 다스려요. 그리고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 당하고 있어요. 자기 스스로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? 바로 나에게는 어때? 나에게는 엄격한 거지. 남에게는 너그럽고 나에게는 엄격한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이 동해바다가 되겠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이 시에서 바로 이 돌이라는 시어와 그 다음에 동해바다는 각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.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, 이 돌이라는 것은 어때요?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해. 그런 나는 동해바다를 바라보다 문득 바다를 보니 남에게는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이 바다가 닮고 싶은 존재로 보여진다라는 거죠. 이해했나요?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는 바로 이 돌과 동해 바다를
대조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를 돌에 빗대어 표현하고 이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 엄격한 태도로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 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, 여러분들 우리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렇죠? 화자는 시에서 꼭 등장하는데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바로 화자예요. 그럼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화자는 바로 누구일까요?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?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. 그렇죠?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? 자신을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돌이라고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. 돌을 자신으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고,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동해 바다처럼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 엄격한 어떤 삶의 태도를 갖추려고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정리가 됐나요?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. 무엇을 해야 되냐? 자, 이 수업이 다 마칠 때까지 교과서 78쪽, 그쵸? 78쪽에 있어서 이 내용 학습, 그 다음에 목표 학습,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나와 있는 이 내용들, 그 다음에 이 시의 화자처럼 자신과 남을 대하는 태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성찰해보고 80쪽까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, 그리고 고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동해바다라는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계속 여러분들 학습 활동해서 선생님에게 점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했어요.